지난 시간 빈곤가족에서 한부모 가족 다뤘는데요. 오늘은 한부모 가족의 2025년도 정책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의 개념 및 유형, 한부모 가족의 특성 및 어려움, 한부모 가족의 현황,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2025년도에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원 정책이라는 것은 해마다 지원 금액, 소득 기준, 이것이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까 해마다 성평등 가족부, 여성가족부 이름 바뀌었죠. 성평등 가족부, 그 다음에 복지로 포털, 또 관할, 살고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2025년도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육 및 생활 지원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내용도 다시 반복되니까 이 정책 2025년도 현재 정책이 어떤 것이 있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사회복지 업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 지원금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다니고 있으면 22세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25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 63% 이하, 63% 이하에 한해서 한부모, 그 다음에 조손가족, 이런 가족을 1인당 월 23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3% 이하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추가 아동 양육비입니다. 연령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엄마나 아빠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5% 이하, 자녀 1인당 월 37만원, 0세부터 1세 영아는 월 4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아동 교육비 지원입니다. 자녀의 학용품비를 지원해줍니다. 소득 인정액의 기준 소득 63% 이하를, 그러니까 한부모에 해당돼야지 지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 1인당 연 9.3만원, 10만원가량을 지원해줍니다. 연 9.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1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학기 초에 학용품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비입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족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이 가구당 월 5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이처럼 한부모 가족의 지원 정책이 거의 금전 지원으로 다 해당되어 있죠. 다음은 주거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미혼모를 위한 주거시설 및 생활지원시설을 지원해줍니다. 이런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와 자립을 공동주택에 지원해준다는 거죠.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이런 공동생활 가정형 주택을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 엄마가 키우고 있으면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양육비를 안 주면 대신 나라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국가에서 그걸 추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입니다. 먼저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나중에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2024년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입니다. 학업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립 촉진 수당 지원 및 검정고시 등 학업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를 해야 될 청소년이면 취업이나 학업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입니다. 여성 일자리 센터,
국민취업센터, 또 취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연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입니다.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 및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 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맞벌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양육 공백이 발생하죠. 이럴 때 아이돌봄이가 찾아와서 돌봄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1644-6621 또는 가족센터에서 지역마다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각 시군 단위마다 가족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지금은 다문화센터하고 통합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심리정서 및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줍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지역은 문제면에도 뭐 지원해주고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 취약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및 조성가족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에 비해서 63, 65, 72 등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한부모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한부모의 개념입니다. 한부모라는 것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모 또는 부가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녀가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그 자녀를 부양하는 조손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녀를 키우고 있어도 한부모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한부모를 일컫는 명칭, 즉 편부, 편모, 편부모 가족 이런 용어들이 결손, 부족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1999년도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가 한부모 가족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편모 한쪽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부모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유형입니다. 모자 가정이라고 말하죠. 편모 가정, 모자 가정, 엄마가 키우는 가정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문제가 되고 있죠. 엄마가 혼자서 키우기 때문에. 부자 가정, 부자 가족은 이제 아빠가 경제력이 있어서 키우면 되지만 가정 관리, 가사나 자녀 양육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혼모 가정, 결혼 안 하고 애를 낳는 경우죠. 미혼모는 사회 규범상 약간 문제시 여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혼전 임신으로 인한 분만 여성을 미혼모 가정 이렇게 일컫습니다. 요즘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세 이하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혼모가 결혼 안 하고 애를 낳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원인에 따른 유형, 배우자 사망에 의한 한부모. 우리나라 한부모 중 7, 80%는 편부 가족보다 편모 가족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키우는 가족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경제적 활동으로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2~3배 높고 평균 수명이 여성은 남성보다 7, 8년이 길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유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편모 가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엄마가 키우는 가족이 많다는 얘기죠. 배우자 유기는 주로 아버지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족. 법적으로 부부가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결정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한부모 가족을 말합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농어촌 지역일수록 저학력일수록 발생률이 높고 사별의 원인은 병사, 사고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혼이나 사고사 이런 걸 또 포함한 내용이죠. 한부모 가정의 특성입니다. 엄마가 키우는 가족과 아빠가 키우는 가족의 특성입니다. 엄마가 키우는 가족은 가장 큰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아빠가 키우는 가족은 가사 역할을
아빠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소년기 때 특히나 자녀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특성 및 어려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모자 가족과 부자 가족의 어려움의 공통점으로는 사춘기, 자녀 양육,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 때 엄마나 아빠 역할이 다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그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이 갈등이 학업지도, 그러니까 이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가 있는 가족에 비해서 그 자녀들이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현실적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입니다. 심리 정서적 어려움. 혼자 지내니까 우울증이나 또 불안, 분노, 우울 같은 심리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알코올, 약물, 아니면 뭐 게임, 도박, 우울,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울이 특히나 여자분들 많은데, 혼자서 키우는 여자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입니다. 우울증의 경험 유무 있다, 없다 나와 있는데 이제 우울증이 갈수록 좀씩 줄어들고 있긴 하죠. 2018년도에는 많았는데 21년도는 좀 있다가 2024년도에는 우울증이 좀 낮아졌다고 나와 있죠. 없다가 많이 있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우울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뭐 갱년기라고 말하죠. 자녀 키우면서 우울 증상, 뭐 그다음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이런 증상이 조금씩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에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나 모자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마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수입의 감소와 자녀 양육비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자녀한테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키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소득이 적은 이유는 한부모라고 하면 취업이 쉽지 않고, 이거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이죠. 한부모라고 해서 뭐 취업을 안 시켜주고 하지는 않는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이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연관시켜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인 어려움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사회적으로 행동이 축소되고 도움받을 사회적 직위 체계가 취약해집니다. 뭐 돈이 필요할 때 배우자 쪽 가족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뭐 집안일 할 때, 본인이 아플 때, 그 다음에 아이가 아플 때, 생활 관련 이럴 때 진짜 힘들죠.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니까. 제일 힘든 것이 뭐라고 되죠? 아이가 아플 때 힘들고, 또 돈이 필요할 때 힘들고, 본인이 아플 때 다 힘들죠. 집안일이 많고, 생활 관련은 그나마 조금 낫네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혼자 키우다 보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려움 어떤 게 있는가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교류를 어렵게 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모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 한부모 가족들 제가 만나보면 애완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나 이런 걸 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혼자서 살면서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동물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뭐 강아지가 있어서 밖에를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이 뭐 그 옛날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 부모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통념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뭐 엄마가 안 계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렇게 바꿔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TV 프로에서도 막 나는 솔로나 아니면 그 돌싱 특집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 또 이혼 가정이 되게 많아졌죠. 자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환경이 변화하는데 이사, 전화, 또 또래나 학교 생활 등 이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 특히나 청소년기 때 중학생 자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모하고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녀 돌볼 시간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뭔가 소통할 시간이 좀 많지 않다는 거죠. 뭐 프리랜서나 뭐 방송인 이런 거, 유튜버 이런 거 말고는 나머지는 직장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교육비가 부담이 됩니다. 매우 그렇다가 46%. 교육비 부담이 자녀 키우는데 학원비 막 이런 게 부담이 많이 되죠. 또 갑자기 자녀를 돌볼 때가 맡길 데가 없는데 자녀를 돌볼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일을 좀 맡기고 좀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이런 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켜주는 돌봄 센터, 마을 공동 돌봄 공간을 제공해주고 이런 정책들이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갈수록 이제 키우는데 어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한부모 가족 어려움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자녀를 키우는 동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혼자 방치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다. 자녀 돌봄에 공백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한부모는 특히 미취학 자녀의 경우는 돌볼 시간이 부족하고 사람이 구하기 어렵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힘들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국 한부모 가족 현황입니다. 보시면 모자 가구가 훨씬 많죠. 부자 가구는 37,000인데 모자 가구는 2020년도 기준으로 145,000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모자 가정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자 가정보다. 한부모 가구는 이 중에서 1,533명밖에 안 되죠. 저소득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야기죠. 외국 같은 경우는 한부모면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이것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혼자 키운다고 해서 다 한부모가 아니고 혼자 키우는데 저소득이 돼야지만 한부모가 된다는 점이 선진국과 다른 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부모의 주 원인은 이혼이 제일 많고 사별, 미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았다든가 기타 뭐 다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게 추세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입니다. 자, 모자 가정이 79%, 부자 가정이 20%, 조선 가정은 좀 적죠. 조선 가정은 부모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자녀를 맡기고 객지에서 뭐 일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시골에는 되게 많습니다. 부모는 뭐 경기도에서 일을 하시고 자녀는 할머니가 뭐 시골에 있는 고향집에서 애를 키우고 이런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유형 및 전국 현황입니다. 모자 가족 복지시설, 부자 가족 복지시설. 모자 가족 시설이 46개로 훨씬 많죠. 부자 가족 시설은 3군데입니다. 미혼 모자 가족 복지시설은 64곳. 그러니까 미혼 가족이 되게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는 8곳, 일시 지원 복지시설은 9곳. 이렇게 한부모 관련 시설이 총 1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입소율 평균 60% 정도 된다고 나타나있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비 지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2025년도 지원 정책이 있고 해마다 또 정책이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하면 바뀌기 때문에 읍면 행정복지시설 그러니까 읍사무소죠. 읍사무소나 그 동사무소 같은 데 자주 가가지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원 받는 게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신청 안 해도 대상이 되면 무조건 해주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근데 아직까지는 신청을 해야지 주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히나 뭐 교육복지, 자녀가 교육복지 해당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읍면사무소로 가셔가지고 내용을 말하고 직접 그 증빙 서류 같은 걸 제출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주 가서 나한테 필요한 복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 자주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해마다 한 번씩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볼까요? 그 자녀 양육비 지원 이런 것도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2025년도 지원 정책에가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양육비 지원 월 얼마씩 지원해주고 35만원 뭐 돼 있죠. 이런 것들은 학용품비 지원 여기는 뭐 연 8.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1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연초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그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자녀도 지원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자녀라고 하면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자녀까지를 다자녀라고 봤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두자녀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다자녀,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2명만 낳아도 다자녀로 본다는 거죠. 갈수록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뿐만 아니라 다자녀에 대한 정책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아수당, 뭐 어린이집이나 여기에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이 다 해당됩니다. 자녀 돌봄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아이 돌보미 사업,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이나 뭐 다자녀 가정 등 시간제에 와서 뭐 얘기 간식도 먹여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죠. 또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또 이런 사업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시면 그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직접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굳이 저소득이 아닐지라도 추천을 받으면 되거든요. 특히나 학교장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면 거의 다 실시해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들 한 4명을 신청을 해줬는데 신청서를 자세히 보시면 방학 때도 신청 받겠다 하는 체크란이 있습니다. 그 안 하면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연중 계속 지원받고 방학 때도 도시락 지원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고 체크를 하면 또 방학 때도 도시락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역량 강화 지원, 뭐 연계나 법률 지원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학습을 지원해 줍니다. 검정고시 학업 지원, 교육비 지원. 사실 청소년 한부모들도 제가 보니까 공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취업을 하려고 뭔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일단 공부가 너무 어린 나이면 검정고시나 또 학교 공부를 하는데 지원하는 지원 제도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활용하여서 특히나 한부모 가족센터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와서 막 지원 해준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훈련이나 이런 활동들은 본인이 확인해서 다녀야 됩니다. 미혼모 양육 및 자립 지원입니다. 미혼모의 그 출산과 양육에 지원을 해줍니다. 응급지원, 병원 지원을 해주는 긴급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